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피로를 크게 느끼는 요일이 바로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공감들 가시죠? 하지만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수요일이 되자마자 조금 시장이 더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코스닥이 650선을 깨고 하락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걱정 크실 텐데 오늘 마에스트로 김성현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시장이 어려운 만큼 조금 더 화이팅 넘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마에스트로 김성현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수요일이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은 수요일 좀 좋아하시나요? 저도 수요일은 별로인 것 같아요. 힘들죠. 이게 수요일이 이제 물 숫자다 보니까 네. 이제 좀 흘러내리는 그런 증시가 좀 많이 나타나곤 하는데 네. 오늘 좀 불타는 그런 수익으로 안겨드릴 수 있게끔 상담 열심히 진행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수요일이 힘든 만큼 위원님께서 오늘 2배로 더 힘을 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전화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누구보다 자세하게 함께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이 조금 흘러내렸다, 이렇게 물숫자처럼 흘러내렸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종목들이 올랐고 내렸는지 우리 캐스터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의 낙관론이 제기되면서 뉴욕 증시가 이틀 동안 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지만 MSCI 리밸런싱이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불안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경제 둔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으니까요. 비중이 높은 매수는 약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제약업종의 각종 모멘텀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SK케미칼이 자체 개발한 치매 치료 패치가 미국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SK그룹주가 모두 상승한 하루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0.31% 올라 212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줬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의 매수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15거래일째 매도에 나서면서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장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이에 힘입어 현대차 이외에도 현대차 그룹주들이 모두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2% 올라줬는데요. 또 오늘은 SK 바이오팜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뒤를 이을 거대 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오늘 바이오주들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바이오팜의 예상 시가총액은 6조에서 8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내년 코스피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상장 주식의 대주주 지분 요건이 낮아질 때마다 개인의 12월 매도 압력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0.64% 하락한 647선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동반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해주면서 오늘 코스닥의 지수를 방어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이오시밀러의 해외 판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해 매출이 1조 원을 찍을 거라는 소식에 오늘 4.6%가량 오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H1B그룹주는 유럽 종양학회 수상 경력이 허위였다는 논란이 일면서 장 초반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는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은 휴젤이 또 눈에 띄게 상승한 모습인데요. 휴젤의 대표적인 보톡스 제품이죠. 보툴릭스를 눈가 주름 개선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톡스 제품인 보툴릭스는 주로 치료제로서 활용이 됐는데요. 이제는 미용 영역에서도 입지를 넓혀갈 거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오늘 소폭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거래소는 강보합권이지만 코스닥은 그리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할 것 없이 천천히 시장 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마에스트로 위원님과 함께 투자 성공 꿀팁들 함께 알아보시죠. 네, 외국인이 15거래일 연속 이제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을 체크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많은 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 많으시겠지만 저희 마에스트로 위원님과 함께 오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로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영예의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제 앞으로 도착해 온 문자가 두산 퓨얼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8,398원이고요. 비중은 40%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두산 퓨얼셀 첫 번째 종목부터 수익권이라서 일단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올랐던 그 폭을 그대로 오늘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위원님.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두산에서 이제 연료 전지 사업 분야가 이제 인적 분할돼서 나온 회사죠. 네. 근데 이쪽 회사가 이제 테마 자체가 어떤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냐? 수소차 관련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는 항상 거래를 통해서 이 종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이 거래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장된 이후에 최고점이 1,300원대 라인에서 이 고점이 형성되었고 이 고점을 당장은 뚫지를 못했죠. 여기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거래량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실리면서 과거에 상장된 이후에 급등 흐름이 나타났었고 최고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다시 이 횡보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 거래량에 터진 캔들의 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캔들의 시가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최근에 2019년도 11월 달에 거래 터진 캔들의 흐름, 자, 이 캔들이 하나 터졌었고요. 그리고 여기 캔들이 하나 터졌었죠. 그죠? 두 군데의 캔들이 큰 거래량이 터졌고 여기에 시가 흐름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의 시가에서 실제로 저항이 발생을 한 번씩 했었고 여기 라인대에서 저항이 발생을 했었고 이 저항대를 뚫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 8,100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8,100원에서부터 8,000원대까지는 조금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라인이 크게 이탈할 때 8,000원 라인대까지 이탈하게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비중 조절이 필요해 보이겠지만 여기 라인을 강력하게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 왜? 거래 자체가 실려있는 이 캔들 자체가 더 높은 고점에서도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를 줄이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지를 하면서 이 8,100원 라인 지지를 하면서 다시 이 1,300원 라인대를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수소차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우디 쪽에 아람코 관련된 이슈라든가 중동 쪽이요. 네, 아람코 상장 관련된 이슈라든가 그리고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관련된 내용들이 언제든지 정부 정책 테마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들은 유심히 보셔야 된다. 수익을 줄 수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소차 섹터로 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 꼭 체크하시고요. 8,000원 라인이 이제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자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종목은 신라젠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000원. 신라젠 19,000원에 30%? 네네네. 네, 맞으시죠. 신라젠 같은 경우 이거 언제 사셨어요? 한 지난주에 저기 매수한 것 같은데요. 지난주쯤 매수하셨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낙폭이 갑자기, 커서 네. 어제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맞아요.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스트로 전문가입니다. 네네. 네, 아유, 신라젠을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방송에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못 이거 들어가지고. 방송 때 이거 조정 11월 15일자, 14일자쯤에 14일자였네요. 이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이제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었고 이거 2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는 있는데 2만 원대에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든 현금을 확보하시든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근데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일단은 그래요. 이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거래량을 통해서 이제 판단할 수는 있는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과거에 여기 크게 물려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좀 두터운 종목이고 바닥에서부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거래 소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거래량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 최저가, 그죠? 여기 라인대가 이제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7,900원 라인입니다. 근데 7,900원까지 가게 되면 이건 절대 못 버티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그 전부터 저항을 받았던 자리, 여기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이 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지지 라인이 나오는 여기 캔들, 이 라인의 캔들이 15,000원 라인대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에 있다. 아마 내일장 같은 경우는 여기를 아래 꼬리를 단다 하더라도 양봉으로 말아 올리는, 양봉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은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저는 그래요. 지금 자리는 직전에 있는 이 고점 라인대, 여기 있는 이 고점 라인대를 더 높은 고점에서 한번 22,000원대 이상에서 잡아주고 눌림을 주는 거라면 이 종목은 더 간다고 봐요. 그러나 이 고점 라인대를 일단 잡아주지 못하고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이 2만 원대, 19,000원대에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종목 추천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을 저는 실제로 매매는 하진 않습니다. 이거를 완전 바닥에서부터 사면은 모를까 이런 중간 지점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면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시장님도 이제 계좌에 있는 내 돈이 중요하시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한데 이렇게 비중을 이제 30% 가량 이렇게 실으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바이오주는 또 빠지게 돼 있어요. 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조정받는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도 같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바이오는 좀 빠질 수 있다. 시장이 조정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조심하셔서 좀 매매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 지금은 내일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올 때 16,500원 선까지는 한번 저는 올라올 것이라 보거든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 투자하신다면 16,500원 선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자리에서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손실이 약간 있으시더라도. 16,500원에서? 네네, 조금이라도 네. 좀 조절을 해주시고 더 네. 바닥권에 있는 더 안전한 종목, 시총이 좀 낮더라도 굉장히 좀 완전히 바닥권에서 이제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기업적인 뭐 5G 섹터라든가 4차 산업 관련 섹터에 앞으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섹터의 바닥권에 있는 그리고 바닥권에서도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접근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신라젠의 손실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 매수나 이런 거는 할 타임이 추가 없는 매수는 하지 거죠? 마세요. 이런 종목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관련 주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이번 주 들어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6,500원까지 오면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다. 비중 축소 의견 드렸으니까 지금 30% 비중이니까 비중을 점차 줄여가면서 손실을 극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다이아, 예. 일진다이아 매수가랑 비중은 예. 어떻게 되세요? 예, 19,600원에 10%로.
19,600원에 10% 예. 10% 정도. 비중은 예. 10% 이제 적당하신 것 같은데 예.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시청자님? 한 달 반, 건 2달 되지 싶은데요. 아, 2달. 원래는 단기로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예. 근데 2달 정도 갖고 계셨고, 예. 알겠습니다. 한 두 저희 달 위원님께 정도 바로, 되지 싶어요. 네네. 예.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그게 조금 저번에 또 한번 다른 분이 상담 받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네. 그때도 좀 많이 좀 더 빠질 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께서는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더 걱정이신 거죠? 제가 이제 상담 받은 게 아니고 이제 네네. 방송을 지켜보다 보니까 다른 분이 상담하는 걸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또 이제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 같이 불안하잖아요. 저희 예.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예. 사항 다 여쭤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목소리를 예. 뵈니까 이제 고향 분을 뵌 것 같아서 네, 예. 반갑네요. 기분이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예. 네, 그쪽인데 일단은 예. 이제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예. 이것도 테마가 수소차 테마로 예. 분류가 돼 있잖아요. 예. 아까 제가 두산 퓨얼셀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수소차 테마는 아직 예.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도 더 가긴 더 갈 건데 한번 크게 예. 눌림을 주고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네. 빨간색 선 라인대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것이고 예. 또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에도 여기가 대량 거래량이 터졌죠. 예. 이쪽에 대량 거래량 터진 지점에 시가, 여기 라인의 시가에서 지지 반등 흐름이 나온다. 여기에서 지지 반등 흐름이 나오고 빠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 라인대에 있는 이 저항 구간이 다시 지지 구간이 되는 것이고 이 지지 구간에서 다시 지지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이런 거예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단기간으로는 이런 박스권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월봉상 흐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캔들에서부터 지금 큰 캔들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꼬리가 달리고 이제 거래 없이 조정을 주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런 류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인 때 이 전체적인 이 캔들 자체가 하나가 큰 시가, 여기가 큰 시가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이 17,000원대부터 39,000원대까지 하나의 큰 캔들이 있는 곳으로 보시고 여기 라인에서는 좀 박스권으로 흔들 수가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예. 전체적인 큰 흐름 자체. 그래서 만약에 시장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종류의 종목도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 가격대가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여기가 깨지게 된다고 하면 이 27,000원대가 이 월봉상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월봉상 여기가 예, 예. 깨져서 음봉 마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조정 라인 때는 2만 초반대까지도 조정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다시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이 4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예. 4만 원대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 이 종목은 4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왜? 수소차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지금 바닥권에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GMB 코리아 같은 종목도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지금 완전 바닥권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유니크 같은 종목도 보시게 되면 큰 파동을 두 번을 형성하고 이 거래가 빠지지 않은 채로 지금 여기 라인대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지금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다시 4만 원대를 회복할 것이나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시장 조정을 좀 고려해서 비중을 약간 조절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 한 2분기 정도까지는 들고 가면은 내년까지 들고 가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연봉 차트거든요, 이게. 예. 여기 연봉 차트인데 여기 꼬리를 그대로 타고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에 아래 꼬리를 한번 타고 만들겠죠. 그러니까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27,000 지금 저번에 보니까 계속 27,000 얼마 네.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단기적인 상승 구간은 29,500원대까지는 열려 있고요. 예. 29,500원에서 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예. 나머지는 이제 다시 조정받을 때 더 매수를 하셔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네, 일진다이아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수소차 섹터, 다른 종목들까지 함께 봐주시면서 이제 흐름들 차트상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너무 큰 걱정 마시고요. 시간을 좀 가져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마에스트로 위원님과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2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023153-1612번 2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의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늘 자세하게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수요일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특히 코스닥이 흔들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됩니다.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종목도 도착했다고 하니까 다음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다음 종목은요. 지누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86,000원인데 비중이 무려 100%입니다. 일단은 수익 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축하드리는데 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누스 오늘 음봉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익 중이긴 하지만 이게 더 내려가진 않을까 걱정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지누스도 저번 방송회 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그쵸? 이제 그분 그대로 이제 또 연락 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종가, 상장된 이후에 이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네. 상장된 당시에 이 종가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고 이 지지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 상승은 다시 그 고점까지 향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그대로는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참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봉상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전체적인 차트 흐름이 분봉상으로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60분봉을 일단 클릭을 해볼게요. 60분봉상 클릭을 하고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지점에 여기 있는 이 종가 있죠. 그리고 이 캔들, 다음 캔들의 시가, 여기 라인대가 굉장히 강한 지지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세요. 과거에 이제 2019년도 11월 5일 때 이 라인대가 빠지게 되니까 저항이지만 돌파하고 나니까 다시 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빠지게 되더라도 다시 지지가 나오고 그런 흐름을 일단 체크를 하시면서 신규 상장 종목을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자, 이 종목은 다음 라인 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추세를 제가 끄라고 제가 한번 저번 방송에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추세. 네. 저점과 저점을 잇는 그 추세를 한번 끄어보시라. 여기 이 추세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이 추세 라인대가 지금 어떤 흐름과 같냐. 지금 여기 있는 까만색 선 라인 있죠. 이 라인대와 동일한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대, 89,000원 라인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종목은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 지금 당장 이제 박스권 흐름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런 라인대에는 그냥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하다가 저점 라인대 완전히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이 종목은 더 낮은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봐주시는 게 좋지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장세에서는 사고 팔기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점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신규 상장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세원이요, 세원. 세원,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4,200원인데 1월 네. 달에 샀거든요. 이번 달에 사셨고 1월 달. 1월 달에 사셨고 그럼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요. 절반 정도 들어 계시고 오늘 상한가 진입했어요, 세원이. 예. 네, 보셨을 것 같은데 매수가 부근에는 못 올라온 것 같아서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이렇게 급등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세원이 네, 어떤 안녕하세요. 테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계속 같은 테마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1월 달에 이제 사셨으면 이제 그 좀 손실 기간이 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죠? 예. 비중도 굉장히 크셨고 이게 아마 물타기를 하셔서 이제 4,200원 되신 거죠?
예. 예,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물타기를 좀 장기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다른 종목들을 좀 병행하면 지금 최근에 좀 트렌딩하게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테마들이 많아서 그런 류의 테마들을 이제 갈아타면 좋은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오늘 장에 이제 발생한 거래 자체가 굉장히 좀 적어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이 적은 거래량에도 올렸다는 뜻은 누군가가 이 종목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유통 주기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상한가를 올릴 수 있는, 상한가를 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의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량을 쥐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나머지는 보세요. 지금은 이제 추세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여기 라인대에는 어떤 흐름이냐 계속 박스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박스권 중에서도 이제 상승 박스권을 상승 추세로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상승 초기 구간으로 보이는데 당장은 거래가 적기 때문에 직전에 있는 여기 있는 고점 라인대에서는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3,800원 라인대에서는 당장은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이 종목이 근데 중장기적 관점으로 일단 보신다고 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은 종목으로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황적인 측면도 말씀드렸죠. 수소차 관련된 테마가 지금 정부의 정책 모멘텀을 받고 있는 테마고 정부뿐만 아니라 현대차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소차에다가 상당한 자금을 들여서 수소차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세원이란 종목뿐만 아니라 수소차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3,800원의 저항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4,200원대까지 갈 수는 있기 때문에 3,800원에서 일단 비중 조절 한번 하시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4,200원까지 조금 더 매수가를 낮게 하셔서 평단을 낮게 하셔서 보유를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예. 네. 네, 깔끔하게 오늘 급등했던 또 상한가에 진입했던 종목인 세원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지고 있던 종목이 급하게 이제 급등주로 이제 올라오면 저 같아도 손이 떨릴 것 같아요.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세원 같은 경우는 들고 계셨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잘 대응하셔서 수익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원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은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원익 IPS요. 원익 IPS. 위원님들께서 좋은 종목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3,400원에 20%요. 33,400원에 20% 정도. 예. 들고 계신 지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들고 계셨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시라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한테 다 여쭤보세요. 네.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종목을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10% 구간에 있긴 해요. 예. 비중이 좀 있으시고 근데 이 종목도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익 계열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난 방송에 제가 원익 홀딩스뿐만 아니라 원익 QNS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추세로 그 종목들은 접어들었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일단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주봉상 차트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상 차트고 일단 매수가가 이제 33,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직전에 여기 있는 여기 라인대죠. 이쪽 라인대 35,000원 라인대에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 저항을 받는다는 뜻은 여기 라인대에 매물대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은 여기서 원래 사시는 것은 아니고 이게 종목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추세상으로는 상승 추세로 올라섰기 때문에 나쁜 종목은 아닌데 타점 자체가 이제 33,000원 타점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라인 때는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의 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 매수의 타점은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요. 일단 조정을 받을 거예요.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받냐면 여기 라인 때 28,0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계열사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여기 라인 때도
박스권으로 흐름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대, 여기 라인대 28,000원 라인과 35,000원 라인대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유를 하시되 조금이라도 올라온다, 32,000원대까지는 올라온다고 하면은 비중 조절 한번 하셨다가 저점에 28,000원 라인대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이런 종목들은 36,000원대까지 끌고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시장도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원익 계열사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는 하나 일단은 종목상 지금 이 종목상의 흐름 자체는 추가적인 조정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라온다면 비중 조절을 하고 더 낮은 저점에서 매수가를 낮춰서 오히려 평단을 낮춰서 들고 가신다면 더 좋은 흐름,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지금 매도 시점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매도 시점이 35,000원 라인대가 원래 매도 시점이에요. 네, 35,000원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선을 그어드렸는데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네, 여기 라인대가 이제 매도 시점인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시장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내가 매도 시점을 잘 못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있던 차트의 흐름을 한번 돌려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장분이 이 종목을 내가 2018년도에 또는 2017년도 말에 이 종목을 샀어요. 이 종목 더 실적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고 해서 이 종목을 사서 샀는데 오히려 웬걸 이 종목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빠져버려서 그럼 여기 물려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물타기 한 사람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중간 가격대든 여기 고점 가격대든 분명히 누군가는 이 종목을 들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이 다시 이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버텼다면 지금 1년 동안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 동안 버텼으면 이 사람들이 팔려고 할까요? 살려고 할까요?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추세상으로는 상승 추세가 올라왔기 때문에 28,000원 선에서 지지는 받을 것으로 예상은 하나 28,000원까지 조금 더 빠지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10% 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에는 비중 조절 조금 하셨다가 28,000원까지 조정 주면은 그때 재매수를 하시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이게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시총 자체가 1조 4천억대 후반대예요. 이게 종목이 시총이 적은 게 아닙니다. 시총이 꽤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류의 종목은 3년, 4년, 5년 이렇게 묵혀두는 종목이 됩니다. 이렇게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종목들입니다. 원익 계열사는 지금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 종목 상담으로 들어왔던 이 원익 IPS도 괜찮다라고 종목 자체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가격 전략 짜주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해 보시면 훨씬 더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문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7,75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요 며칠 시장이 흔들렸는데도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추세가 바뀔 정도로 많이 오른 건가요? 코스모 신소재는 전기차 관련주로 일단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이고 네. 이 종목도 지금 추세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자리는 굉장히 이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네, 일단 수익권이시니까. 네, 수익권이시니까. 그리고 이 종목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도 거래량으로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26,000원과 이 바닥권에 있는 이 3,000원대 가격대까지 얼마를 끌어올렸죠? 완전히 지금 1000%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간에 걸쳐진 것도 아니고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년 동안에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올랐으면 그만큼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근데 그만큼 빠졌어요. 네, 지금 자리는 그만큼 빠졌고 자 대량 거래량이 지금 자리에서 딱 봤을 때 어디서 터졌나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017년도 7월 달에 터졌죠. 7월 달에 터지고 양봉이 그 전부터 7월 17일부터 해서 양봉이 쭉 25일 때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여기 라인에 캔들을 한 번 더 묶어 보겠습니다. 이쪽 라인의 캔들을. 자, 여기 라인의 캔들을 한번 묶어 보게 되면 여기 라인에 굉장히 강한 캔들의 힘,
굉장히 강한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힘이 있으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힘이 있으면은 그 자리를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 관성이기 때문에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자리 계속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몸무게가 무거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몸무게가 무거운 자리에 여기에 시가 6,000원 라인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6,000원 라인 때가 지금 근접을 했죠. 충분히 근접을 한 상태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매수 타이밍이지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반등을 한다고 하면 11,000원, 12,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추가적인 조정을 일단 추세상으로는 하락 추세예요. 지금 여기 라인대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이지만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6,000원대까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승 구간은 다시 11,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조금 시간 좀 더 길게 가져가셔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까지 만나봤습니다. 대응 전략 짜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테스요. 테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000원에 25%요. 28,000원에 25%. 네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근데 지난번에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 아, 올라갈 때 못 파셔서? 그랬는데 그냥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될지.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이게 계속 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매도 타이밍 언제인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스라는 종목 일단 보여 계세요. 일단 수익권이시긴 한데, 이 종목은 지금 추세상으로는 여기 있는 여기 빨간색 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다. 과거에는 이제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추세를 상승 추세로 지금 돌려놨고요. 지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라인의 추세는 절대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신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종목은 27,000원대까지도 열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은 여기 자리가 계속 좀 흔들 수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 수는 있겠지만 좀 길게 보셨을 경우에는 이 종목은 좀 길게 들고 가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요전에 23,000원 가까이 갔는데도 못 팔아가지고 네.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떨어질래나 어떻게 더 올라갈래나 그런 선을 잘 못 보고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네, 23,000원대부터 올라오면은 조금씩 이제 비중을 조금씩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스 27,000원까지 열려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큰 걱정 마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레시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레시피 시간입니다. 위원님 같이 종목을 잘 고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힘과 차트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힘과 차트의 원리 제 5탄 이게 마지막 강의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5탄의 마지막 강의는 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실전적인 측면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종목들을 볼 때 어떤 종목들을 보느냐라는 점을 어떤 이슈적인 측면과 좀 연관지어서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과 차트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캔들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힘은 항상 관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래량이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일 경우에는 그 관성이 계속적인 주가의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힘 자체는 들어온 돈은
분명히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주체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래 자체는 실제로는 거래는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속일 수 없는 그런 자금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 거래량을 통해서 매매를 많이 한다는 점 계속적으로 강조드립니다. 이제 캔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캔들의 그 양봉, 그 몸통의 캔들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실릴수록 그 캔들은 저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신뢰도는 무엇이냐? 주가를 상승시키려 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 있다는 것. 주식시장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은 누군가가 자금을 쥐고 흔드는 구간이고, 개인 투자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기업의 주가를 쥐고 흔듭니다. 절대 개인 투자자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상승시킬 때 우리는 거기에 올라타서 약간의 수익을 보는 것이고, 그들이 하락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그 하락하는 시점에 우리도 손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힘과 차트의 원리,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던 LMS라는 종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들고 나와 볼 건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고점까지 올랐는데 끝난 종목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끝난 종목은 아니고, 지금 이제부터 이게 1차 파동이고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 거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디까지? 여기 직전에 있는 이 고점 가격대까지 직전에 있는 차트를 다시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직전에 있는 잠시만요. 직전에 있는 이쪽 라인대에 있는 고점 라인대까지 물량 가격 장악을 한 이런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 거래가 들어왔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 물려 있었겠죠. 그죠? 여기에 물려 있었겠지만 누군가가 자금을 써서 이걸 끌어올렸고, 그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이 상승 자체 28,800원 라인대 가격대의 최고점을 찍어보면 직전에 있는 이 고점대를 지금 넘어섰죠. 여기 라인대에 있는 연고점을 넘어선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자, 누군가가 샀으면 내가 이 종목을 잘 알고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최고점에서 이 종목이 끝났다고 하면 이 종목 최고점에서 팔았겠죠. 그럼 거래가 터져야 되겠죠. 거래가 지금 터졌나요? 거래가 안 터졌죠.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 구간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조정 구간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직전에 저항받았던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라인 때 저항을 받았죠. 13,500원 라인 때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를 조정 준다고 하면 13,500원대에는 사야 되겠어요? 팔아야 되겠어요? 사야 된단 말이죠. 이 라인 때까지 오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차트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여기 라인 때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나는 이 종목을 살 것이다 하고 자금을 준비하고 현금을 준비하고 이 종목을 살 준비를 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술적인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재료적인 측면은 그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재료일 뿐이지만, 이슈 자체는 재료일 뿐이지만 그 재료도 누군가는 돈 주고 만들 수도 있어요. 돈을 주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우리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그 자금의 지지와 저항, 그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을 파악을 해서 우리는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을 굉장히 좀 기술적인 부분은 아무 필요 없어. 우리는 기술적인 부분 안 봐. 재무만 보고 이슈만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좀 필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기술적인 분석 공부를 하셔서 이런 차트의 원리, 힘과 차트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고, 이런 원리를 제대로만 습득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주 쉽게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주식을 좀 편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다림만 있으면 되니까. 그 가격대까지 기다림만 있으면 그 가격대에서 매수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 못 기다릴까?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도 컨트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기준과 원칙. 그 부분도 제가 4강 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런 힘과 차트의 원리에 대한 부분만 안다고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에 대한 부분을 아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을, 내만의 기술적인 분석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과 그
분석법을 만드셨으면 그 분석법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네. 내가 생각했던 그 차트의 그런 아주 중요한 구간이 깨졌을 때에는 이 구간은 내가 깨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바로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깨진다더라도 나 손실 보기 싫은데, 손실 더 크게 하기 싫은데 하면서도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손실이 계속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힘과 차트의 원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거래량에 실린 캔들의 시가, 종가 이 부분만 판단하신다고 하면 저는 기준과 원칙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봅니다. 저도 이 매매를 하면서 항상 이 기준과 원칙을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린 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주식시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 자체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정말 큰 돈을 써가지고 어떤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조급함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필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필패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심리 자체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잡으실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방송 출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매하시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직접 컨트롤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종목은 제가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목들을 언급드리는 것보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다져지지 않는다고 하면 수학도 그렇잖아요. 수학이 교과서에 있는 아주 이론적인 부분이 다져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절대 못 풀어요. 절대 못 푸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공부하시고 시가와 고가, 종가와 저가의 힘, 그리고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 왜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렸고 이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 시가가 깨지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판단하시고 분석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리고 매매를 하시면서 몸에 습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내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좋은 거 많잖아요. 모의 투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모의 투자로 해서 나만의 분석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시장을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큰 수익 꼭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저는 무조건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감정이 격해지긴 했는데, 네, 좀 많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많은 종목 상담을 받아 보시면서 더욱더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올해 특히 코스닥 시장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여러 섹터들에 관련된 종목 상담이 많이 왔잖아요. 그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신공항 관련 섹터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신공항 섹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관련주들 아직 상승 시작하지도 않았고 이슈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신공항 이슈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에 나온 종목들 보면 수소차 관련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닥권이에요. 여러분, 바닥에 있는 종목, 거래 없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중에 바닥에서 산 종목들은 저는 반드시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이제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근데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물론 투자지만 내가 그럴 만한 그런 컨트롤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 사시면 돼요. 네. 분명히 오를 겁니다. 분명히 수소차 관련 테마는 주목을 받을 것이고, 현대차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아람코가 상장하는 동시에 또 수소차 관련 테마가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 주목받는 테마를 미리 들어가시는 것. 남들이 사기 전에, 남들이 사서 거래가 터지기 전에 들어가서 거래 터질 때 수익 보고 나오는 그런 희열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분명히 느껴보셔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차트는 이 힘과 차트의 원리를 통해가지고 기본적인 분석, 원리 다 파악을 하시고 이슈적인 분석을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50%, 100% 이렇게 1000%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섹터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 한마디로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장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SK 관련 그룹주들이 좀 오르고 있어요. 네, 오늘 상한가 많이 진입했죠.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일단 테마적인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쪽 종목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그날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굉장히 하나씩은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는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중에서 이제 신규 상장주부터 시작해서 많이 갖고 계시는 여러 섹터들의 종목 상담들 받아봤었는데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내일장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 어떻게 흐름 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저희 도와주신 우리 마이스트로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이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에 맞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증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에 맛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